내가 그러면 오늘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루 안에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일주일 안에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내가 한 달 안에 뭘 해볼 수 있을까? 여보세요? 네. 저기 계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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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교회 목사님께서 핸드폰을 쓸까요? 프레스 엔터. 코로나 때는 했는데요. 누우니까 바짝 들어갔다. 오, 좋아요. 바퀴만 남겨놨어. 저는 지금 UC 버클리에서 경영학이랑 경제학 복수 전공하고 있는 이제 3학년이고요. 지금은 그 K-팝 관련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스타도 간략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인스타요. 좋아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인스타는 entertainer_주영이라는 핸들이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entrepreneur, 창업가랑 entertainer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entertainer라고 이름을 지었었고, 궁극적인 목표는 저는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K-팝이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성공하는 거를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만들어 가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해볼 수 있는 대안은 내 고유의 오리지널한 콘텐츠로 성장하는 그런 크리에이터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런 K-팝 아이돌 혹은 뭔가 퍼포머들도 그런 프리랜서처럼 혹은 콘텐츠 크리에이터처럼 활동할 수 있는 걸까? 그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투자가 들어가는 시스템 밖에서 성공할 수 있는 걸까? 라는 그 질문에서 출발했었고요. 그거를 실제로 시스템화해서 만들기 그 직전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스타도 지금 100일의 과정을 보여주는 인스타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희도 되게 비슷하게 지금 실리콘밸리 여기까지 과정이랑 여기 와서의 과정을 유튜브로 담을 생각인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HOC 인스타를 보는데 주영님이 그 슬랙에 글 올린 거랑 그 피드백을 쫙 봤는데 다들 진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맞아요. 그런 문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저희는 처음에 진짜 아무런 틀도 없이 그냥 놀이터에 시작한 거라 가지고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맨날 밤새서 회의를 했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회의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리가 안 되고 체계도 안 잡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래서 좀 HOC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체득을 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HOC 멤버로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정리가 안 된다거나 체계를 맞추고 싶다거나 하는 고민에 있어서 좀 조언이나 피드백을 부탁드렸어요. 오, 좋아요.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do things that don't scale. 그게 무슨 말이냐면 스케일이 안 나오는 일을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삽질을 실컷 해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시작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체계가 안 잡혀서 막 시간은 없는데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때가 있었었고, 근데 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가이드라인이 있고 시작하는 것도 좋은데 그 전에 뭔가 피부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도 생긴 거잖아요. 그걸 만드신 분들도. 근데 그거를 경험을 해봐야 내게 되는 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도 전 이걸 HOC에서 많이 느꼈다기보다는 그 스타트업에서 일할 때 되게 많이 느꼈었는데, 밤새서 뭘 했는데 이게 과연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건가? 결과로 이어지는 건가? 이게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나? 일이었나? 그때만 봤을 때는 그러지 않아서 뭔가 낙담할 때도 저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그게 없으면 그냥 내공이 안 쌓인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서 내가 부딪혀보고 실패하고 깨지고 넘어지고 진짜 뭔가 헛수고 아니야? 라고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해봐야, 물론 그걸 쭉 하면 안 되겠지만 초기에는 그런 걸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야 뭔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그때 이렇게 했었었지 라는 내공이 쌓이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뭔가 단단한 돌? 약간 이런 바위를 쌓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시는 거니까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 우선순위를 정한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뭐 10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10개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이거는 한 2분 정도한테 조언으로 들었던 말씀이었는데 이렇게 4분면을 그려본 다음에 중요하고 급한 일로 나눠서 잘라가지고 플레이스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데 급한 거는 바로 당장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지 않은 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고 얼전트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얼전트한 거는 뭉개거나 최대한 미루거나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게 아니면 그냥 최대한 빨리 해버리는 수밖에 없죠. 근데 결국엔 중요한 거를 해야 된다.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저는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창업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주영님도 창업에 되게 관심 많다고 들었어요. 창업을 하는 것도 다양한 루트가 있잖아요. 혹시 주영님께서는 좀 어떻게 창업을 하고 싶으신지 좀 계획이나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왜 그런 길로 창업을 하려고 계획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오, 좋아요. 일단은 계기부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도 뭔가 막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냥 문제에 의문을 품는 걸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왜 이렇게 돼야 되지? 꼭 이렇게 돼야 되나? 이것만이 방법인가? 라는 의문 제기를 되게 잘 했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결국에 창업이라는 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그런 흥미가 창업 쪽으로 갔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던 와중에 저는 그냥 막연하게만 나는 내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분야일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연히 어떤 학교 과제로 벤처캐피탈과 스타트업 전문 투자사에 일하시는 대표님을 인터뷰할 기회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스타트업이라는 세계가 있다라는 걸 처음 깨달았었고 진짜 뭔가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벤처캐피탈에서 심사역으로 잠깐 일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 스타트업에서 일했었거든요. 비즈니스 팀으로.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거치면서 역시 이게 나의 무대구나. 여기에 난 있어야겠다. 여기를 떠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무조건 여기에 돌아올 거고 이 과정 중에서 내 일을, 그러니까 내 창업을 무조건 한 번은 해보겠다라는 게 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었거든요, 사실. 뭔가 내가 내 창업을 할 거면 막 멋진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뭐 팀원이 막 20명씩 있어야 되고 이미 막 이런 멋진 제품을 만드는 제품팀도 있어야 되고 근데 나는 가진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나는 창업을 지금 못하네? 그냥 나중에 미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뭔가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할 거예요. 뭔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왜냐면 제가 스타트업으로 처음 제 커리어를 시작했다 보니까 이거 밖에서 이미 뭔가 어떤 조직 큰 조직에서 일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는 큰 조직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거에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나와서 그때 제 일을 해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늘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왜냐면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걸 나도 아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봤던 그 굉장히 좋은 선례 같은 경우를 내가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냥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년 동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었고 그게 바로 지금 그 K-pop 산업에 있는 뭔가 리소스가 낭비되는 문제들 뭔가 한 그룹을 만든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돈과 시간과 인력 그다음에 사람들의 인생 같은 게 대중한테 공개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성공과 실패를 모르고 대다수가 실패하고 그 실패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너무 도박성이 높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왜 그렇게 돼야 되지?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내가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오늘 뭘 해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난 뭘 해볼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일단 이 문제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되겠구나. 내가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막 자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람 모으는 것밖에는 없네? 내 세력을 만드는 것밖에는 없네? 근데 그럼 내 세력은 어떻게 만들지?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을 시작하게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되게 깨달았던 게 뭔가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 내 일을 한다라는 게 뭔가 갖춰져야만이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게 어떤 어마어마하거나 뭔가 장황하거나 무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그걸 함에 있어서 뭔가 치열하게 계속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거에 동반되는 액션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창업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 지금 창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가 도전하고 싶은 용기를 얻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 아직 꿈을 찾지 못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들을 듣고 꿈을 찾고 싶어서 온 것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희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꿈은 모르는 그런 10대들이라던가 방황하고 있는 그런 10대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좋아요. 저는 목표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행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 거기서 되게 감명 깊었던 구절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거였거든요. 뭐, 삶이라는 거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앉아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막 이런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삶이 힘들다라는 요지였었고, 근데 그게 너무 멋지고 그냥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은 뭔가 누군가는 원대한 꿈이 있고 누군가는 꿈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뭘 지금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모르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랑 뭘 몰라도 일단 해본다. 일단 뭐라도 해본다. 근데 저는 그래서 오셨잖아요. 일단 해본다. 실행하신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게 실리콘밸리에 가는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가 그러면 오늘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하루 안에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일주일 안에 해볼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내가 한 달 안에 뭘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게 뭔가 목표를 잡아야 돼 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목표가 보여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였고 하지 않고 고민만 했으면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실행하고 실패하고 깨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근데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막상 넘어지면 그렇게 덜 아프다. 내 생각했던 것보다 덜 아프다. 그래서 일단은 고민할 시간에 실행해라 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근데 그게 어떤 걸 실행해야 될지 난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저는 되게 좋은 게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뭐 DM이라도 한번 보내본다든지 이메일이라도 한번 보내본다든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는 행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시행착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직접 다 얻어맞지 않아도 이 사람이 대신 얻어맞아 준 걸 가지고 나한테 적용해서 내가 덜 힘들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일단 모르겠으면 어떤 걸 실행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일단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게 가장 처음의 시작이 아닐까? 그 정도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